알았지?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1단원이 고체지구거든. 근데 고체지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지각의 변동, 그리고 지구의 역사. 이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각의 변동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핵심은 그거야. 판이라는 것이 있고, 이 판이 유동성을 띠고 있는 상부 멘틀, 연약권 위에 떠 있다는 거지. 떠 있으면서 이 멘틀이 움직여. 그러니까 멘틀이 움직이면서 요 판도 같이 움직일 거야. 그럼 판과 판들이 이제 있다면 지구는 이제 한 10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판이라는 것이. 근데 멘틀의 움직임, 멘틀의 대류에 따라서 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판과 판 사이의 경계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뭐 화산 활동이나 뭐 지진이라든가 뭐 습곡 산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배우면서 자, 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마그마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 마그마에 의해서 이제 뭐 지각이나 판이 만들어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겠지. 이렇게 상승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지각이나 판들이 만들어지고 멘틀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은 판들이 이렇게 이동할 거고요. 멘틀이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이때 판들이 어떻게 돼? 소멸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이 마그마가 상승되면서 암석이 돼. 이걸 우리가 이제 화성암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쭉 연결시켜 가지고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각의 변동 파트가 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이제 판 구조론이거든. 자, 잘 봐. 자,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봤을 때, 자, 지구 안에는 딱딱한 고체 형태의 내핵이라는 것이 있다. 내핵. 그리고 내핵 바깥쪽에는 자, 외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핵과 외핵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각이라고 해가지고 지표면을 이루는 암석대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요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파트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멘틀이라고 그래. 멘틀.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기억나? 태양계 행성하면서 지구가 생성되는 거? 빅뱅이요? 아, 그치. 빅뱅 하면서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지잖아. 자, 어쨌든 간에, 원시 지구가 만들어질 때는 지구는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구 자체는 굉장히 뜨거웠어. 에너지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식으면서 어떻게 돼? 비가 내리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알지? 그래서 딱딱한 부분에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오니까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바다에 있는 지각을 해양 지각이라고 하고, 알지? 그 다음에 바다 위에 있는 지각을 대륙 지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지각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 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현무암질의 암석으로 되어 있고, 자,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의 암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배웠던 거야.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현무암질, 화강암질이 있을 때 우리가 밀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이 현무암질이 화강암질보다 밀도가 커. 그러면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돼? 무거운 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지.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각에서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상부 멘틀이라고 해요. 상부 멘틀. 그래서 자, 멘틀의 윗부분인데, 자, 상부 멘틀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요 위쪽에 지각 아래쪽에서 딱딱한 부분이 있어. 딱딱한 상부 멘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딱딱한 상부 멘틀과 요 지각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판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플레이트예요. 그래서 판은 지각과 딱딱한 상부 멘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딱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판을 뭐라고 하냐면은 암석권이라고 얘기해. 암석권. 그치? 그러면 상부 멘틀의 요 아래쪽은 자, 열에 의해서 유동성을 가져요. 그래서 요 멘틀 일부가 녹아가지고서 유동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유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라냐면은 대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갖는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은 연약권이라고 해요. 연약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내핵하고 외핵은 모두 다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 철과 니켈. 그런데 외핵은 액체 상태로. 자, 내핵은 고체 상태로. 그러니까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전체가 액체 상태였다가 액체 상태가 어떻게 돼? 무거운 철이나 니켈 이런 것들이 지구 중심 쪽으로 쌓인다는 거야. 그래서 무거운 철과 니켈이 지구 중심으로 쌓이면서 중심에는 딱딱한 고체 형태의 내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는 액체 상태의 외핵이 있으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열이 나오겠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열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원시 지구 자체가 뜨겁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구가 생성될 때 뜨거운 열의 형태로 이뤘잖아. 그 열의 형태가 지구 내부에서 멘틀 쪽에서 생성될 때 열이 남아있단 말이지. 이거를 우리가 잔열이라고 해. 잔열. 그래서 외핵에서 오는 열, 지구가 생성될 때 열이 남아있는 요 잔열,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방사성 원소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핵이 너무 커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핵반응을 일으키면서 핵분열을 이룬 거야. 핵붕괴가 일어나면서 자, 이 핵붕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열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 열, 자, 외핵에서 핵에서 나오는 열, 지구가 생성될 때 남아있는 잔열,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 멘틀이 자, 요 열에 의해서 연약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용융돼. 그래서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용융이 됐을 때 자, 하나는 마그마 형태로 덩어리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멘틀 대류가 있고요. 맞지? 그리고 멘틀 대류는 연약권에서 일어나지만 멘틀 전체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플룸 구조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제 멘틀이 녹아서 커다란 마그마 형태가 돼.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 알지? 자, 이쪽에서 이제 그 특히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이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이 되고 그 열에 의해서 여기가 마그마가 생겨. 근데 여기는 이제 해양 지각 쪽이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래서 차가운 마그마 덩어리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내려가. 그래서 멘틀 전체에서도 상승하는 멘틀이 있고요. 전체에서 하강하는 멘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멘틀, 즉 마그마 덩어리를 또 하강하는 마그마 덩어리를 우리가 플룸이라고 해요. 플룸. 그래서 그걸 플룸 구조론이라고 그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될 거야. 이게 바로 지구 구조고 이 개념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돼. 맞지? 영상에 있어요, 이거? 지금 찍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딱딱 정리하고, 자, 필기할 거 많다면은 영상 보고 하든가 아니면 사진 찍던가. 어차피 너 노트 다시 정리할 거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 기본 개념을 잡은 다음에 이제 지구에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돼?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 자체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시작이 됐겠지.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것이 대륙 이동설이야.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게, 자, 이게 독일의 과학자, 정확히 말하면 기상학자입니다. 기상.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해. 대륙 이동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기상학자니까 기상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이제 관찰하겠지. 자, 근데 기상을 관찰해야 하는데 왜 지각을 관찰하냐고. 그래서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극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우리 호주 대륙이라고 하지. 자, 얘네들을 이제 막 보니까 뭔가 떨어져 있는데, 그럼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이제 다 조사해서 보니까 뭔가 연결성들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연결성이 생겨서 얘네들은 옛날에는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이것이 쪼개진 게 아니냐. 즉 대륙이 분리가 돼서 현재 위치로 이동했지 않았냐. 이동했을 거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거야. 베게너야, 베게너. 근데 베게너가 했던 이 대륙 이동설은요, 그 당시에 많은 지질학자들의 한테는 인정을 못 받았어. 알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게 된 원동력이 뭐냐? 자, 이건데 기본적으로 깔린 건 뭐야? 이 베게너는 기상학자야. 기상학자가 감히 지질을 연구해? 이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지. 자, 어쨌든 과거에 초대륙인 판게아가 존재했습니다. 고생대 말에. 그래서 이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고생대 말에 자, 생물의 대멸종이 한번 일어나죠. 그래서 중생대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고생대 때 많은 생물들이 없어지면서 중생대 때 어떻게 돼요? 파충류가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거지. 알지? 그래서 판게아가 존재했고 약 2억 년 전부터 얘네들이 이제 중생대 때부터 이제 넘어가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가 나타났다. 자, 이것이 바로 대륙 이동설이야. 그래서 대륙 이동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판게아에서부터. 알지? 판게아. 자, 우리가 이제 이 초대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커다란 거대 대륙을 초대륙이라고 하는데 판게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다양한 초대륙이 있었어. 근데 가장 최근의 초대륙은 판게아야. 그래서 판게아에서부터 현재까지 대륙이 이동했다. 그러면 이 베게는 뭘 가지고 주장했을까? 자, 여기에는 세 가지지만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이거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안선 모양이 떨어져 있는데 유사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을 만약 떨어져 있지만 합쳐버리면 거의 일치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했을 때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서 해안선이 다른데, 자, 지금 보니까 특히 아프리카의 서해안하고 남아메리카 동해안 해안선 모양이 유사했어. 그러니까 얘네들 붙이니까는 거의 연결되는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해안선 모양이 연결이 되는구나. 유사성이 있구나. 알지? 그래서 해안선의 일치라고 그래. 해안선의 일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이렇게 산맥들이 있을 거 아니야. 스콕 산맥들. 산맥이 있는데, 자, 얘네들 이차하니까는 산맥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북아메리카 산맥과 유럽 산맥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야. 합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커다란 산맥인데 대륙이 이동하면서 얘네들이 절단이 되면서 분리가 된 거지. 붙여보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산맥이 연결된다. 이걸 우리가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었지만 여기에서는 자, 하나로 묶었지만 이렇게 각각 두 개로 나눌 거야. 그래서 해안선의 일치, 산맥의 일치.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해안선의 일치, 대륙 산맥의 일치. 자, 바로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근거로 든 것이 바로는 화석입니다. 화석.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륙의 남아메리카, 남극, 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뭐 여러 개 있겠죠. 근데 각각의 각 떨어진 대륙에 같은 종류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리스트로사우루스, 자, 메소사우루스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자, 이거는 뭐냐면 고생대 때, 고생대 때 파충류가 처음 나타나는 거야. 번성은 중생대 때. 자, 그러면은, 포유류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언제? 중생대 때. 번성은 신생대 때. 알지? 그러니까 출현과 번성은 달라요. 그래서 번성했던 이전 지질시대의 출현이야. 그러니까 이 고생대 때 파충류 화석이 여러 대륙에서 발견이 되더라는 거지. 그리고 자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자 이러한 고생대 때 이제 이런 어떤 식물 화석이 발견이 된 거야. 근데 얘네들도 여러 대륙에 있는 거야. 그럼 떨어져 있는 대륙에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해서 옛날에 뭐야? 같은 하나의 대륙이었으니까 이거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다 어떻게 돼? 번성했다는 얘기잖아요. 번성했다가 떨어지면서 고립이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초기에는 하나의 대륙이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든 것이 빙하의 흔적이야. 빙하의 흔적. 자,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자, 인도 대륙이 있어요. 자, 인도 대륙은 쭉쭉쭉 올라와요. 중생대 때는 남극에 있다가 중생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신생대 때 어떻게 돼? 위로 상승하게 돼. 적도 지역을 지나서 현재 이제 있는 인도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따 이제 인도 대륙의 이동도 나중에 자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가 이제 하나로 붙어 있어. 그럼 남극은 추우니까 어떻게 돼? 자, 여기 빙하가 있을 거 아니야, 빙하가. 그러면 남극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봄이 되거나 여름 되면 빙하가 어떻게 되니? 이동하겠지. 자, 그래서 빙하가, 이 빙하의 흔적은 뭐냐면은 빙하가 이동하면서 지층과의 마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지층을 이제 지나치면서 이제 마찰하겠지. 그러면 그 지층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흔적이 나올 거란 얘기야. 자, 이러한 빙하의 흔적이 있는데 이 빙하의 흔적이 인도에서도 발견이 되고, 자, 아프리카에도 발견이 되고, 남아메리카 발견되는 거야. 호주에서 발견이 되고. 그런데 얘네들을 합쳐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서 빙하의 흔적이 연결되더라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대륙을 하나로 모으니까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분포를 보이더라. 남극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분포를 보인다. 그래서 요 4개, 해안선의 일치, 대륙 산맥이 일치하는 거, 화석의 분포, 그 다음에 빙하의 흔적이 남극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자, 이걸 통해서 백예너는 대륙 이동설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대륙 이동설은 인정을 못 받았지. 왜? 원동력이 뭔지 모르거든. 왜 알아? 원동력은 뭐야? 힘. 멘틀의 대륙. 멘틀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각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인데 이 멘틀의 대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지. 당연할 수밖에 없지. 그 당시 과학기술로서의 한계니까.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멘틀의 대류설이 나오고 판 구조론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대륙 이동설은 이제 인정받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인정 못 받았어. 설이야. 그때 인정을 못 그때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처음에 순서가 대륙 이동설이야. 그리고 멘틀 대륙, 그리고 나서 이제 해양저 확장, 그리고 나서 이제 판 구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판 구조론은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인정받은 거야. 그래서 판 구조론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대륙 이동설 했으면 됐지? 자, 올린다. 이번에는 멘틀 대류설. 자, 홈스가 홈스 멘틀 대류설. 자, 영국의 지질학자 홈스가 주장한 건데,
자, 멘틀에서 상부와 아랫부분의 온도 차이에서 멘틀이 대류가 일어난다. 그렇지? 열대류가 일어난다. 자, 이 얘기거든. 그랬을 때, 자, 이러한 열대류의 원인은 세 가지야. 자, 첫 번째 뭐였지? 멘틀에 자, 멘틀에 있는 방사성 원소 또는 우리가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그래. 핵분열, 핵붕괴에 의해서 발생한 열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외핵에서 전달된 열이에요. 자, 세 번째는 원시 지구의 자, 잔열이에요.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자, 지구 내부에서 열이 엄청나게 많았겠지? 자, 물론 식겠지만은 그 열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자, 멘틀 전체가 대류한다. 자, 이런 뜻이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판의 이동과 관련된 거는 주로 요 놈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자, 판의 이동에 대한 이동의 주된 열대류의 원인이 돼요. 그렇지? 그리고 자, 외핵에서 전달된 열은 얘네들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 미리 얘기할게. 플룸 구조론의 주된 열대류가 돼요. 그리고 잔열은 전체고.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다시 그릴 거야. 다시 그릴 거야. 자, 여기가 대륙지각이야. 자, 여기가 해양지각입니다. 그 여기는 이제 바다가 되겠죠. 그런데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멘틀이 상승해요. 그치? 멘틀이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나오겠지. 그래서 무슨 활동?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도 나타난다? 지진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멘틀이 상승이 되면서 자, 이 바다와 접촉하게 되니까 이 마그마가 식겠지. 그래서 마그마가 식으면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돼요. 자,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해령이라고 그래요. 해령. 그렇지? 해령. 자, 그래서 해령이라고 하고, 자, 요 해령은 지각이 만들어지는데 지각하고 상부 멘트리를 붙여서 뭐라 부른다? 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해령은 판이 생성되는 곳이야. 즉 해양 지각이 생성되면서 자, 해양판이 생성되는 곳이야. 그래서 판이 생성되는 요 해령이 있어.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양쪽으로 퍼져 나가잖아. 퍼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 그 발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요. 자, 통화에서 배웠던 것들이야. 통화에서 배웠던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령에서는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그마에 의한 화산활동, 지진활동하면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어떻게 돼? 지각, 즉 판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해령, 그래서 여기에는 열들이 굉장히 많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판이 멘틀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이동을 해. 그래서 멘틀이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멘틀이 이동하니까 요 위에서 해양판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멘틀이 이동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해양판이 이동합니다. 자, 해양판이 이동하면서 대륙하고 계속 치겠죠? 그럼 이 해양판은 어떻게 돼요? 점점 뭐요? 멀어지겠지? 어, 그렇잖아. 해양판은 점점 멀어질 거 아니야.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대륙지가 계속 치니까 어떻게 돼? 치니까 얘는 계속 밀려나가면서 해양판이 이동하면서 해양저는 이제 뭐냐면은 바다 밑 바닥 해양저가 확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해양저가 확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자,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이 만났습니다. 자, 밀도가 누가 더 크다고? 해양. 그러면 무거운 게 어떻게 되니?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자, 멘틀이 요렇게 대류한단 말이야. 그럼 무거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어떻게 돼?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해양 지각 또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잖아. 뭐라고 하냐면 섭입이란 단어를 쓸 거야. 섭입된다. 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여기서 뭐가 생겨요? 마찰이 생깁니다. 이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고요. 자, 마찰에 의해서 열이 나오죠.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요. 이 마그마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 화산 활동이 나타난다. 그러면 해양판이 또는 해양지각이 대륙판, 대륙지각 밑으로 섭입되는 요 구간을 뭐라고 하냐? 해구라고 한다. 해구. 그래서 해구는 해양판이 들어가면서 해양판이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래서 여기에는 판의 소멸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해양판은 해구 쪽으로 어떻게 돼? 계속 모여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거를 수렴형 경계라고 그래. 알죠? 자, 그리고 마찰이 일어나는 이 지점을 섭입되면서 마찰이 되기 때문에 얘를 섭입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베니 오프대라고 그래. 자, 외울 거 되게 많어. 근데 이건 우리가 통합해서 이제 하고 넘어왔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외울 게 되게 많아. 어쩔 수 없어. 생명도 그렇고 지구과학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고. 아니,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멘틀이 두고 멘틀이 가는데 둘 다 대륙지각이야. 대륙지각이. 자, 대륙지각이 자, 요렇게 이동하고 얘가 요렇게 이동하면서 둘이 만나겠지. 그 똑같은 대륙지각이니까 밀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밀도가 비슷하니까 자, 밀도가 큰 놈이 밑으로 들어갔지만 얘네들은 대륙지각과 밀도가 서로 다른 대륙지각 밀도가 비슷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멘틀이 이동하면서 대륙판끼리 충돌할 거야. 충돌하면서 비슷하니까 어떻게 돼? 볼록 솟아버려요. 그래서 두 대륙지각의 밀도가 비슷해가지고 섭입이 안 된다. 섭입되지 않으니까 충돌하면서 볼록 솟아. 자,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 습곡산맥이라고 그래. 습곡산맥.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인 습곡산맥인데 중생대 말에서 남극에 있었거든. 그 인도판이 인도 대륙이. 근데 얘네들이 판의 이동에 의해서 남극에서 쭉 나와가지고 자, 북쪽으로 이동을 해. 그래서 인도판이 신생대 때 이제 인도판이 이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인도판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에 뭐가 있냐면은 유라시아판이 있어. 대륙판. 그래서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을 떡 쳐버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히말라야 산맥이야.
이런 게 대륙판끼리 충돌하면서. 자, 이 개념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알아둬야 할 게, 자, 지구가 자전하잖아.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해령이 딱 있어.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에도 있고요. 자, 대서양에도 크나큰 해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도 해령이 있어. 알지? 그러면 양쪽에서 이제 지각들이 만들어질 거야. 근데 지구가 자전하거든. 그러니까 자전하다 보니까, 자, 여기가 이제 요렇게 이제 북쪽이고, 그러면 자전하게 되면 생각해봐라. 아니, 우리가 원을 생각했을 때 원이, 자, 이 자전축을 동시로서 이렇게 이제, 자, 자전한다고 해봐.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다면은, 자, 이 적도 쪽에서 도는 것과 여기서 도는 것 어떻게 돼요? 속도가 다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속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짧게 빨리 돌고 얘는 크게 돌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이제 해령이 이제 요렇게 딱 있다면, 자, 해령이 이제 태평양이 이제 뭐 이렇게 해령이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이렇게 해령이 있어. 그러면 해령이 있으면은, 자, 지구 자전축하고 이제 판이 도는 축은 좀 달라. 그래서 판에 도는 축이 약간 요 정도 돼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여기가 속도가 다르죠. 그치?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멘틀이 움직이는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멘틀이 움직이는 속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 만약 속도가 똑같으면은 판은 균일한 속도로 만들어질 거야.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판의 생성 속도와 여기서 만든 판의 생성 속도, 멘틀의 대류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 회전하면서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돼? 같은 속도 움직이면 상관없지만은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요 안에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속도 다르니까 이 위에서 뭉치는 힘이 생겨버려. 그러다 보니 이 힘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힘에 의해서 여기가 끊어집니다. 자, 이게 끊어져요. 그래서 끊어지면 얘는 어떤 모양이 돼버리냐면, 만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양쪽 퍼러지가 이게 두 줄로 걷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판이 만들어지지. 해령이야, 여기가. 그래서 해령이지만, 자, 여기에서는 판이 만들어져? 판의 생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뭐라 불러? 변환 단층. 해령층이 해령이 끊어졌잖아. 단층, 끊어질 단. 변환 단층. 그 여기서 판의 생성이 있어, 없어? 생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대신 끊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나? 지진만 발생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판이 소멸되는 구간도 아니고 판이 생성되는 구간도 아니야. 그러면 요 변환 단층면, 요 변환 단층에는 판이 보존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 자,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미리 잡혀 있어야 멘틀 대류서, 대륙 이동, 뭐 여러 가지 해양적 확장성까지 해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다. 그 설명을 이해할 수가 있다. 알지? 그래서 변환 단층 이런 거 우리가 크게 그래서 해령, 해구, 습곡산맥, 변환 단층. 자,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자, 발산형 경계, 판이 만들어진 것은 해령 또는 이제 여기 이제 마그마가 나오니까 V자의 열곡.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이제 열곡대라고 그래요. 열곡대. 그래서 열곡대. 그다음에 이제 그 판이 소멸되는 곳이 해구. 그다음에 습곡산맥 이런 것들. 그래서 수렴형 경계. 그다음에 이제 변환 단층처럼 자, 생성도 안 되고 소멸도 안 되고 발산 수렴이 아닌 보존되는 보존형 경계. 그래서 판의 경계 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자, 이렇게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치? 여러 가지 지각 현상, 지질 이제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령, 해구, 변환단층 크게는 그리고 해령에는 자, 열곡대도 같이 포함시키고요. 해구에는 습곡산맥도 같이 포함시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령, 해구, 변환단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멘틀 대류설이야. 멘틀 대류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멘틀이 대류를 한대. 알지? 그래서 멘틀이 대류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그랬지? 해양저가 확장이 된대요. 자, 멘틀이 대류하면서 해령에서 해양판이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 해구에서 해양 지각하고 대륙판하고 충돌하면서 여기가 확장이 되는 거야. 확장이. 그래서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거 우리가 해양저 확장설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해양저 확장설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돼? 해저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것을 음양측신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음양측신법. 그렇지? 자, 그 음양측신법은 뭐냐? 자, 내가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요. 자, 여기에다가 전파를 보낼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초음파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초음파를 발사시킬 거예요. 알지? 그럼 초음파 발사시키면 이 초음파는 해저하고 충돌하면서 어떻게 돼? 다시 반사되겠지. 그래서 초음파가 반사가 돼요. 이때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음파를 보냈더니 반사돼서 다시 올 거 아니야. 그때 걸린 시간을 측정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초음파의 속도는 알고 있다. 알지? 그러면 결국은 초음파의 속도는 걸린 시간분에 갔다가 왔잖아요. 그럼 이것이 왕복거리가 됩니다. 맞니? 그치? 자, 그러면 걸린 시간분에 자, 왕복거리는 뭡니까? 수심의 2배예요. 그치? 그러니까 수심은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을 2로 나누면 되죠. 그치? 맞니?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수심을 판단할 거야. 그치? 네. 수심을 찾아낼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해양 지각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거지. 자, 판단하는 원리는 이겁니다. 자, 수심과 어디냐? 걸린 시간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알겠지? 그래서 수심하고 걸린 시간을 비교하면 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자,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Y축이 걸린 시간이야. 자, 여기에서는 자, 기준점을 기준으로 자, 어떻게 돼요? 기준점으로부터 해서 탐사 거리가 되겠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기준점에서 했더니 걸린 시간이 요만큼이래요. 자, 요 지점에서 측정할 때 걸린 시간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래요. 자, 요 지점에서 측정할 때 걸린 시간이 요만큼이래요. 자, 요 집에 측정할 때 걸린 시간이 자, 요만큼이래요. 자, 여기 측정할 때 걸린 시간이 요만큼이래요. 자, 여기 측정할 때 걸린 시간이 요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요.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쭉 한번 연결시켜 봐봐. 알지? 자, 이 걸린 시간은 무엇과 비례한다? 수심하고 비례합니다. 그럼 요 길이가 수심이 되겠죠? 그럼 해저 지형은 어떻게 돼? 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모양이 바로 뭐가 돼? 해저 지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걸린 시간,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클수록 수심은 깊다. 자,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해령하고 해구의 모습을 그려줬잖아. 자, 해구 보자. 자, 요렇게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여기가 수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해구에서 모형은 어떻게 돼요? 해저 모형은 여기가 해구에서 해저 모형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해령은 자, 이렇게 해서 열곡이 생겨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측정할 거야. 그렇죠? 그럼 요 길이가 바로 수심이 되고 이것이 걸린 시간이야. 그럼 해령에서 모형은 어떻게 돼? 해령 중심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니? 자, 요렇게 좌우 대칭해서 요렇게 깊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가 해구에서의 모형, 자, 바다 해저 지형에 그러면 여기는 해령에서의 해저 지형의 모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통해서 해저 지형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 자, 보자. 자, 좀 확대 좀 시킬게. 자, 우리가 음파의 속도를 안다면요. 음파의 속도를 안다면 수심을 다이렉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측정하면. 그래서 음파의 속도가 초속 1500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자, 걸린 시간, 속도 곱하기 걸린 시간은 2로 나눈 것이 바로 수심이 되겠지. 그러니까 10초가 걸렸대, 왕복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하니까는 수심은 얼마야? 7,500m가 되는 거지.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이고. 그래서 그 거리에 따라, 기준점에 따라서 요 수심인데 요 수심은 자, 왕복하는데 걸린 측정 시간하고 똑같아요. 비례해, 모양이. 그러면 해저 모형을 봐봐. 자, 이렇게 됐다 갑자기 뚝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어디예요? 얘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구가 되는 거야. 아, 이게 해구구나. 자, 얘를 보면은 자, 전체를 이렇게 쭉 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 우리가 해양저 확장설이 나올 거야. 멘틀이 대류하면서 결국은 그 멘틀이 평형으로 해령에서 이제 해구 쪽으로 멘틀이 이동하기 때문에 해양접, 해저 지형도, 해저도 확장이 된다는 게 바로 해양접 확장설입니다. 그래서 해령에서 상승하면서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자, 해구에서 멘틀이 하강하면서 해양판이 소멸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바다는 확장이 된다라는 건데, 그 해양적 확장설의 기본은 뭐냐? 해령에서 생성, 해구에서 소멸. 그래서 해양저의 확장설은 딱 이거야. 해령에서 생성, 자, 해구에서 소멸. 그래서 멘틀은 해령에서 해구로 이동한다는 거야. 자, 이동해서 바다가 넓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증거가 있겠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지자기 줄무늬. 오, 씨, 뭐야. 그치? 그러면은, 자, 이 고지자기 줄무늬에서 고지자기는 뒤에 또 나와. 그래서 대륙의 분포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자, 어떻게 이동했고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 고지자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륙의 이동을 이제 판단할 거야. 자, 일단 지구는 자, 이렇게 쓰면은 하나의 자석이에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 그래서 요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이.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연결시켰을 때, 자, 여기가 북극이고요, 남극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구가 이제 자석이잖아. 그래서 지구 하나의 자석이라면 여기가 자석의 북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자북극 또는 자북이라고 그래.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요 지점은 어떻게 돼요? 자남극 또는 자남이라고 그래. 자기장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배웠는데. 응? 자기장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 N에서 나와서 북으로. 그렇지.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극으로 자기장이 들어가. 알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자, 만약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우리가 계속 연결시키면은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될 거예요. 알겠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자, 지구가 자기장을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하는데, 아까 외핵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외핵이 액체야. 근데 철과 니켈 있지? 얘네들을 우리가 자성체라고 불러. 자, 자성체는 뭐냐면은 혹시 기억나? 신소재 할 때 배웠는데 상자성, 강자성, 반자성. 자, 이게 강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성체 또는 강자성 물질이 뭐냐면은 자석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석에다가 철로 된 클립을 붙이면 여기 이제 자석이 있잖아. 그럼 여기에 클립이 붙잖아. 네. 그럼 이 클립도 이 자석 때문에 얘도 자석이 돼. 그래서 옆에 클립이 또 붙어. 자, 또 붙어. 그러면 얘가 이제 뭐야? 이 클립이 뭐가 된 거야? 자석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렇게 자석이 되는 것을 자성체 또는 강자성이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석이 되는 물질이야. 근데 여기가 액체이기 때문에 지구 자전에 의해서 회전하잖아요. 네. 회전하면서, 자, 얘네들이 자석이 되니까 자석에 뭐가 돼요? 이게 이제 외핵이 이게 자석이 돼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서 다시 또 유도전류가 생기고 그 유도전류에 의해서 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니까 지구 전체에 지구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은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자, 내가 여기다 나침반을 놨을 때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야. 그래서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우리 얘를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지? 자,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야. 그래서 지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자, 지구 자기장의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자기장의 방향이 N극, S극인데, 중요한 거는 이 지구는 요 N극, S극이 N극과 S극의 위치가 오랜 시간이 걸려도요, 주기적으로 위치가 바뀐대요. 알죠? 위치가 바뀐대요. 그래서 여기 S극, N극인 것을 우리가 얘를 정자극기라고 해요. 이걸 정자극기라고 해요. 알겠지? 그러면 만약, 자, 이거를 이렇게, 자, 이게 정자극기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기장의 위치가 바뀌어서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쭉 연결시켜 버리면은, 자, 여기가 뭐가 돼요? 자남극이 돼요. 자, 여기가 연결되면요, 여기가 자북극이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이게 자석 N극 S극이 뒤집어졌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알지? 그러면은 자기장이 뒤집어졌지. 그 뒤집어졌으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 하냐면은 역자극기라고 해요. 자, 이렇게 정자극기가 역자극기가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구 자기장의 특징이야. 알지? 그래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자, 이거 좀 해. 찍든지 쓰든지 하라고. 자, 그럼 뭐냐? 자, 요렇게 해령이 있어. 해령이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해령은 있잖아. 남북쪽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자, 자북이고요. 여기가 자남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을 갖다 대면 나침반에 N극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때가 이제 뭐냐면은 정자극기야. 그래서 이제 정자극기에서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마그마가 나오면서 해양판이 생성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생성이 되겠지. 좌우로 요렇게 생성이 돼.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해양판이 생성이 돼. 이때 요 안에서 마그마가 상승하잖아요. 마그마가 상승하는데 자, 이 마그마는 멘틀의 물질이 용융이 된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녹아있는 물질 중에 자, 자철석이나 적철석 같은 물질이 있어. 암석. 자, 얘네들이 바로 자성체입니다. 자석을 띠는 거야. 알죠? 자석을 띠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성을 띠는 얘네들 나오는데 자, 마그마는 액체 상태고 뜨거운 고온이야. 그래서 고온일 때 우리가 요런 마그마 상태일 때 요렇게 이제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러면 이제 마그마일 때 이 자석 적철석이 있으면 이제 요런 이제 암석 일부분을 한번 볼 거야. 그 여기가 이제 N극 S극이니까 내가 여기다 나침반을 놓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N극 쪽으로 나침반이 향하겠지. 근데 액체 상태에서는 자성이 띄지 않아. 온도가 높아지면. 알지? 그래서 자성을 띄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불규칙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자성을 갖지 않아요. 근데 마그마가 냉각이 돼서 암석이 돼요. 암석이 되는 그 순간 얘네들은 자, N극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나침반을 갖다 놓은 배열이 될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침반 N극이 이렇게 향하는 쪽으로 향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뭐냐면은 자, 고지자기 줄무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줄무늬라는 것이 어떤 모양보다는 나침반의 배열 방향을 얘기할 거야. 그리고 자, 고지자기 줄무늬라는 건 뭐냐면은 고가 옛고야.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만들어지잖아. 만들어진 암석에 자, 옛날에 지구 자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줄무늬. 옛날 지구 자기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줄무늬 패턴. 자, 즉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 그래서 이쪽은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향하는 형태로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잖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새로운 해양판이 또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해양판이 또 만들어져요. 그럼 기존의 얘네들은 어떻게 돼? 옆으로 이제 이동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은 자, 줄무늬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런데
여기가 역자극기가 돼. 그러면 역자극기가 되면은 나침반의 N극은 어느 쪽으로 향한다?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향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요 해양판 지층은 나침반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할 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또 펼쳐지면 그 다음에 정자극기가 나오겠지? 그 나침반의 줄무늬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자, 시간이 지나면 해령을 축으로 하여 좌우 대칭적으로, 알지? 좌우 대칭적으로. 자, 그냥 빗금 칠게요. 구분하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기를 정자극기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뭐가 돼요? 역자극기가 돼요. 그래서, 자,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그래서 현재는 무슨 자극기야? 정자극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좌우 얘를 축으로 하여 좌우 대칭의 형태로, 알지? 고지작이 줄무늬가 형성이 된다. 자, 이거는 뭐야? 해양저가 확장이 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아까 해양저 확장 뭐라고 그랬어? 해령에서 생성이 되고 해구에서 소멸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지작이 줄무늬라는 건 바로 요 얘기야. 요 얘기. 자,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요 자성체는 액체 상태일 때는 자성을 띠지 않습니다. 즉 온도가 높을 때는 자성 띠지 않고요. 고체 상태가 돼야지 자성을 띠게 되고요. 그러면 그 자성을 띠게 되면서 자, 어떻게 돼? 이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 줄무늬가 배열이 된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 줄무늬가 배열이 된다. 그러면 자, 이 줄무늬 배열된 것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고체 상태로 딱딱해졌으니까.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해양판, 자, 바닷속에 들어가서 거기 암 속에 자, 고지작의 줄무늬를 봤더니 자, 이 줄무늬가 정자극기야. 정자극기. 그러면은 요 판이 요 지점이 만들어진 해령에서는 만들어질 때는 해령에서 만들 때는 지구의 자극은 뭐야? 정자극기였구나. 알지?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1억 년 전에 봤어. 1억 년 전에 봤어. 그랬더니 정자극기야. 그럼 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는데 1억 년 전 지층을 봤어. 정자극기야. 그럼 1억 년 전에도 정자극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억 년 전에 그 자기가 그대로 남아있지.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뭐라 하냐면은 잔류자기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과거의 자기가 현재까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그 지층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해요. 잔류자기. 자, 용어가 좀 복잡하지?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자극기, 역자극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자,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암석에, 자, 여기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해령을 축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바다가 확정이 된다. 자, 이런 걸 뜻하는 거. 자, 그래서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면, 자, 고지자기의 생성이 뭐냐? 자, 해령에서 암석이 생성이 될 때,
자성을 띠는 광물들, 자성체, 알지? 자,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배열이 돼요. 그래서 생성 다시에 배열된 형태가 현재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잔류자기. 그렇죠? 그래서 그 생성 당시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준다. 그 왜 이걸 얘기하냐? 자, 지구 자기장은 역전이 됩니다. 근데 역전이 되는 이유는 잘 몰라요. 그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외핵에 어떤 이제 액체니까 회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는 곳에서 상대적으로 속도 차이에서 이게 뒤집힐 거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지구 자기장의 남극하고 북극, 그래서 자남, 자북, 그렇지? 좀 자남극, 자북극, 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대칭을 이룬다라는 건 뭐냐면은 자, 양쪽으로 확장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고지자기 줄무늬가 생성될 때, 정자기극에 생성이 됐을 때와 역자극이 생성이 될 때, 자, 이 모양이 서로 반대가 될 거야. 반대가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침반을 갖다 댔을 때 줄무늬라는 건 이거야. 그냥 나침반의 방향을 줄무늬라고 할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서양에 중앙 해령이 있어. 그럼 이제 보통 여기가 남북입니다. 남북. 보통 해령축은 남북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좌우로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정자극기예요. 그래서 정자극기 하다가 자, 여기가 좀 이제 여기가 정이고 여기가 역이 되고요. 정이 되고요. 역이 되고요. 정이 되고요. 역이 되고. 자,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정이 되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역이 되고 정이 되고 역이 되고 정이 되고 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를 축으로 해가지고서 좌우가 대칭이 되게끔 찾아주면 돼. 맞지? 좌우가 대칭이 되게끔 찾아주면 돼. 그래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좌우 대칭이 되게끔 찾아주면은,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자, 여기가 해령인데, 자, 여기에 이제, 요 지점에서, 자, 요 지점에서, 자, 볼 거야. 자, 요렇게 됐습니다. 고지자기 줄무늬가요. 정자극기 줄무늬가. 그러면 이렇게 쭉 연결하면 여기가 자북이죠. 근데 현재 자북이 여기예요. 그래서 실제 자북은 이렇게 돼요. 뭐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 얘가 해령에 생겼을 때는 한 요 위치에, 요 축에 있었겠지. 그치? 그럼 얘가 확장해서 이렇게 갔어. 자,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가야겠지. 근데 자북이 일로 갔을 때, 근데 자북은 이쪽이야. 그치? 그렇지. 이렇게 회전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렇게 회전을 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판의 이동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륙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여기 어떤 대륙이 있어. 대륙의 요 지점을 봤더니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뭐 1억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 거야. 그러면 여기가 있는데 해령이 이쪽에 있어. 해령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해령이 이쪽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쪽에서 요렇게 이동했겠구나. 대륙이. 판단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우리는 뭘 판단하는 나중에 이제 복각이라는 걸 얘기할 거야. 복각. 그래서 복각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 방향은 자, 자북의 방향인데, 현재 자북과 과거의 자북이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현재 자북과 과거의 자북 방향이 다르면 얘는 이동했다. 알겠지? 자,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지자기 줄무늬 가지고서도 우리가 해양저가 확장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해양지각의 나이입니다. 해령에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령에서 생성이 되니까
자, 여기가 해령축이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 똑같은 거리에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나이가 똑같을 거야. 근데 또 옆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쵸? 그 일로 갈수록 어떻게 돼? 해령축에서 멀어질수록, 그치? 요 암석의 나이는 오래됩니다. 그래서, 자, 최대 나이는 얼마가 되냐? 2억 년. 2억 년을 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지나. 아니. 그 주머니가 옅어지나. 아니. 생각해봐.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해령에서부터 해령축이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해양판을 얘기할 거야. 그럼 해양판이 이렇게 이동하잖아. 어디까지 이동해? 해고. 해구까지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해구에서 어떻게 돼요? 소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최대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 2억. 그렇지. 그래서 소멸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암석의 나이는 2억 년을 넘을 수가 없어. 알지? 2억 년을 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소멸되기 때문에 해양판이 소멸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최대 걸린 시간이 자 2억 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2억 년을 넘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해양 지각의 암석 나이는 최대 2억 년이야. 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자 양쪽에서 발산되면서 하니까 양쪽에 자 나이대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물론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그치? 왜냐면 회전에 의해서 판의 이동 속도가 이제 거기가 멘틀에 대류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지만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적으로 이제 나이가 나타나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자 해령에서 만들어졌어. 자 해령에서 이제 요렇게 해서 만들어졌어. 그치? 그럼 바다가 있잖아. 그럼 이제 점점 뭐가 있어요? 퇴적물이 생길 겁니다. 그럼 퇴적물이 가면서 일로 갈수록 어떻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 일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퇴적물의 두께는 두꺼워질 거예요.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좌우로 퇴적물의 두께 두꺼워지고요. 연령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요 두 개 같이 묶어서 해양지각의 나이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자 두꺼워지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수심도 깊어진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 이 퇴적물의 두께야. 자, 수심은 깊어져. 자, 그 다음 이제 해양조 확장설의 네 번째 증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해양조 확장설은 뭐다? 해령에서 생성이 되고 해구에서 소멸이 된다. 알겠지? 그럼 해령에서 생성되니까는 고지작이 줄무늬가 대칭을 이루면서 퍼져나가고요. 자, 해령부터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암석의 나이가 늘어나고 퇴적물이 두꺼워져요. 그럼 해구에서 소멸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치? 자, 여기가 대륙이고요. 자, 해양판입니다. 쭉 가면은 자 여기 대륙에서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만나면서 섭입 들어가지. 자 그래서 이 섭입대 또는 이제 여기를 이제 베니오프대라고 해. 그러면 결국 여기가 이제 해양판이고 여기가 대륙판이라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무거우니까 밑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자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에서 바라본 거고요. 위에서 바라본 거고. 자, 충돌이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럼 충돌하면서 요 지점에서부터 전부 다 뭐가 나타나면은 지진이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대륙판이 시작이 되잖아. 그치? 대륙판이 시작되잖아. 그래서 대륙판 쪽으로 들어갈수록 해구에서 대륙판 쪽으로 들어갈수록 자, 진원지,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지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럼 진원지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계속 쭉쭉쭉쭉 들어가고 있다. 알지? 진원지의 깊이가 깊어진다. 그렇잖아. 여기가 해구고, 자, 여기 대륙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진이 발생돼, 진원지가. 그런데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들어가는 여기가 다 충돌하는 지점 아니야? 그럼 진원지가 다 이렇게 깊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진원지의 깊이가 깊어진다. 즉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간다. 섭입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진원지의 깊이에 따라서 자, 진원지가 얕은 지진을 뭐라고 그래? 천발 지진. 맞지? 그리고 중간 깊이면은 중발 지진. 깊으면은 신발 지진.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깊이에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이야. 자, 위에서 이거까지 하고 필게. 자, 위에서 바라볼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대륙판입니다. 자, 여기가 해양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자,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은 오씨. 자, 얘가 천발이에요. 알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얘가 중발이야. 알지? 자, 얘가 신발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진원지를 표시하면. 그러면 이 지진의 진원지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대륙판. 왜? 대륙판 밑으로 파고드니까. 알지? 그런데 이거를 A판, B판이라고 할 거야. 그 A판이 뭐야? B는? 해양판. 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미안하지만 우리 통합에서 다 했던 거야. 그래요? 통합에서 했던 거야. 통합에서 그 지구 시스템 할 때 네. 지구 시스템에서 했단 말이야 이거. 그래서 지각 변동 나온단 말이야. 원시 지구는 기억이 나는데 지진을 기억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배웠던 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도 거기에서 다 통합해서 풀었던 문제들, 나왔던 문제들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천발, 중발, 신발이 있다. 그럼 해령에서는 무슨 지진이 일어날까? 천발. 알지? 자, 해구에서는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륙판을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진원지 분포가 깊어져요. 알죠? 그래서 진원지 분포가 많은 판이 바로 뭐야? 대륙판. 자, 그러면 그 반대쪽은 해양판. 알지?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만약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표현했어. 그 여기는 어디입니까? 천발만 일어났잖아요. 그 여기는 바로 해령이에요, 해령. 그러면 해양판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돼. 그 개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거만 딱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거냐라는 거지. 이게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올 건지.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놔야지. 알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해저확장설에서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변환단층하고 열곡이야. 그러니까 해령 주변의 지형 가지고서도 알 수가 있어. 자, 해저가 확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해령에서 뭐가 돼? 생성, 해구에서 소멸. 알지? 그러면 해령에서 해양판이 만들어지면서 양쪽으로 벌어지겠죠. 자, 벌어지니까 자, 요렇게 멘틀이 상승하면서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퇴적이 되겠지. 퇴적물.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상승하면서 마그마에 의해서 어떻게 돼?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천발 지진만 일어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반복해 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돼? 옆으로 보면 V자 모양이고 위에서 얘네들 어떻게 돼? 계속 쭉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자, 해저 열곡이 될 거야. 열곡 또는 V자형 열곡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 열곡이 심하게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게 해령이야, 해령이야. 근데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 할 때, 자, 해양판이 만들어지지만 대륙판도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대륙판에 들어있는 해령입니다. 그래서 대륙판이 생성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래서 동아프리카, 아프리카는 하나의 대륙이지만 이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판이 멀어지겠지. 그래서 아프리카 판은 두 개로 쪼개질 거야.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로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제 대칭적으로 퍼져나가니까 열곡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해저 확장설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왜 변환 다측이 왜 생기냐. 자, 해령은 보통 이제 남북으로 축을 이루고 있잖아. 그치? 남북으로 축을 이뤘을 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반시계방 자전하니까 자, 여기하고 여기 또 속도 차이가 또 여기하고 여기 속도 차이가 있고요. 여기도 속도 차이가 생깁니다. 그치? 속도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자, 요 안에서 멘틀이 대류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제 뭉치게 되면서 멘틀이 뭉치면서 우리 이제 그 응력이라고 그래. 응력이 축적이 되면서 순간 얘네들 퍽 터지면서 이 덩어리체가 이렇게 끊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끊겨요. 그래서 끊기면서 자, 이렇게 해령축이 있으면 이렇게 끊기겠지. 해령축이 있으면 이렇게 끊기겠지. 해령축이 있으면 이렇게 끊기겠지. 그러면은 양쪽으로 판이 이렇게 이동할 거야. 자, 이렇게 판이 이동할 거야. 그러면 요 면에서는 자, 어떻게 돼요? 판이 요렇게 이동하면서 스치기만 하죠? 그래서 요 판의 생성은 없고요. 판의 생성은 없고, 자, 마찰만 일어난다. 그래서, 자, 천발 지진만 나타난다. 자, 화산 활동은 있다, 없다? 없다. 천발 지진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에는 판이 만들어지거나 판이 소멸되지도 않고요. 생성도 안 되고요. 소멸도 안 돼요. 그래서 그 판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판이 보존이 된다. 그래서 이 변환 단층, 그래서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 변환 단층 왜 끊어졌을까? 양쪽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확장되는 속도의 차이에서, 물론 확장되는 속도 차이는 지구 자전 때문에, 그 속도 차이 때문에 이 끊어지는 것이 생긴다. 알지? 네. 자, 바로 그래서 이것도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 자, 바로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속도 차이가 나타나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자전에 의한 멘틀 이 대류 속도의 차이, 이동 속도의 차이 때문에. 자, 그래서 판이 생성되는 속도가 차이가 나고 판의 이동 속도가 차이 나지. 그래서 그것들이 엇갈리면서 해령축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자, 전체 그 막 보면 이제 판의 경계했을 때 막 이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나와. 그 여기가 다 뭐야? 변환 단층이야. 여기가 다 변환 단층, 끊어진 지점이야.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양적 확장설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을 때, 자,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멘틀이 대류하잖아요. 그리고 해양저가 확장이 됩니다. 그렇죠? 각각은 뭔가 부족해. 그치?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것의 근거들이 이제 나중에 과학적으로 실험제 관측을 통해서 다 찾아냈어. 그래서 이거를 모두 합한 것이 바로 뭐다? 판구조론이 된다. 알지? 그래서 판구조론이 정립되기, 나오기까지는 순서가 대륙이동설, 자, 멘틀 대류설, 해양적 확장설. 알지? 바로 해서 결국 뭐가 나온다? 판구조론이 나오게 된다.
그치? 네.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했지만, 자, 지구는, 자, 딱딱한 암석권이 있는데, 그 암석권을 우리가 판이라고 그래, 판. 자, 이 암석권은 크고 작은 10개의 판으로 주로 약 10개의, 그거보다 작은 판들도 있어요. 근데 이 10개 판들이 멘틀에 의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 판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판 구조론이야. 자, 여기 썰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설이라는 얘기야, 정설. 그러니까 딱 맞는 얘기야. 근데 이게 100% 맞진 않아요. 자, 우리가 화산활동은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나잖아요. 맞니? 아니야. 판의 중심에도 화산활동이 일어나. 그걸 열점이라고 해요, 열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플룸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합쳐야 돼. 자, 어쨌든 판 구조로는, 자, 이 판의 운동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생긴 거야. 자, 지각, 상부 멘틀, 자, 딱딱한 부분. 그래서 평균 두께는 약 100km. 하지만 판의 두께가 대륙판과 해양판 누가 두꺼워요? 대륙판. 대륙판이 두꺼워야겠지. 당연히 대륙판은 바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해양판이 이렇게 되면은 대륙판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해양판, 대륙판.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 평균적으로 100km. 그래서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주로 해양판은 뭘로? 현무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암석. 자, 대륙판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암석. 그래서 현무암질, 화강암질.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암석권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그 암석권의 조각을 판이라고 한다. 판, 영어로 플레이트. 그래서 지각이 해양 지각이면 해양파, 대륙 지각이면 대륙파. 그래서 자, 해양판은 얇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크다. 그래서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이 된다. 자, 네. 그리고 상부 멘틀 중에서 이제 상부 멘틀의 물질이 열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녹아서 이제 움직여요. 유동성이란 거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움직임을 띈다. 그래서 움직인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해요. 연약권. 그래서 연약권에서 자, 이게 유동성을 부분적으로 이제 용해돼서 유동성을 띠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주된 원인은 이거야.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핵붕괴 반응에 그러니까 핵분열, 우리가 원자력 발전처럼 우라늄이 분열하듯이, 자, 여기서 나온 열이 이제 주된 원인이 된다. 그리고, 자, 거기에 플러스 첨가하게 되면 뭐도 있다? 원시 지구에서 나온 잔열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이것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을 통해서 멘틀이 대류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승, 이동, 하강. 그래서 여기에는 판이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에선 소멸이 되고요. 자, 여기는 판의 이동이 나타나니까 해양판이면 여기가 뭐야? 해양저가 확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요거지. 그치?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지. 자, 멘틀의 대류가 판의 이동의 원형.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잘 나와 있네. 자, 그래서 자, 대륙 지각 두껍죠. 해양 지각은 얇죠. 평균 두께는 약 100m. 물론 이제 대륙판은 더 크겠지. 평균적으로 100이고요. 자, 그다음에 연약권. 자, 여기가 연약권은 보통 이제 400km까지가 연약권이고 그 밑에는 이 밑에도 멘틀이야. 알죠? 근데 판에 의해서 판의 운동과 관련된 멘틀의 대류는 자, 요런 식으로 알죠? 요런 식으로 대류할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대류하고요. 자, 여기서도 멘틀의 대류가 있어요. 알지? 멘틀의 대류가 있긴 해. 자,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자, 이제 우리 판을 보자. 판. 판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외우면 좋지. 어차피 내신 할 때는 다 외워놔야 돼. 아, 근데 이제 근데 주로 많이 나온 판들도 보면은 다 외울 수밖에 없어. 이제 중요한 게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유라시아 판이 있어요. 자, 태평양 판이 있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이동 방향이야. 그럼 요 이제 지금부터 내가 할게. 유라시아 판. 자, 아라비아 판, 아프리카 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남극판, 남아메리카 판, 이제 북아메리카 판. 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은 지금 요 판들은 대륙판입니다. 그렇죠? 대륙판. 그러면 나머지는 해양판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자, 이렇게 되면 뭐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면은 얘는 수렴형. 자, 요렇게 되면 뭐다? 얘는 발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보존형. 그림 보고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태평양판, 유라시아판이 충돌해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일본 해구예요. 2번이 일본 해구야. 일본 해구.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도 뭐니? 해구가 만들어졌지? 충돌하죠? 그치? 네. 충돌하지? 네.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유라시아판하고 인도 오스트랄판이 충돌했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가 이제 알프스 산맥이 만들어져. 자, 대륙판끼리 충돌하니까. 알지?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이쪽은, 알프스가 히말라야, 미안. 히말라야 산맥. 그렇죠? 그래서 충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필리핀판이나 해양판하고 태평양판이 충돌합니다. 근데 태평양판이 필리핀판보다 약간은 무거워요. 그러니까 태평양판이 밑으로 쭉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요렇게. 여기가 뭐냐면은 마리아나 해구야. 마리아나 해구. 수심이 제일 깊은 곳. 지구에서. 바다에서 수심이 제일 깊은 곳.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쭉 보자. 해령이죠.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 태평양 해령. 자, 여기도 해령이죠. 그래서 대서양 해령, 중앙 대서양 해령.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판에 지금 여기가 자, 없는데, 자, 요 아프리카 판에 여기에도 쭉 해령이 있어. 해령이 있어. 네.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요 해령을 이제 뭐라 하냐면은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아프리카 판은 두 군데 쪼개진다고 그랬어. 자, 여기도 해령이네. 그렇죠? 남극판. 그래서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하고 남극판 멀어지니까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위로 올라가는 거야.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가 뭐니? 변환 단층이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북아메리카잖아. 그래서 여기가 변환 단층인데 보존이 환경이지.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산 안드레아스 단층, 변환 단층 지역이야. 자, 그럼 자, 여기 이제 빠진 것 우리 앞으로 왜 해야 될 거야? 자, 여기 나스카판이 이렇게 가. 해양판이거든. 남아메리칸하고 충돌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도 자, 해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칠레, 페루 해구예요. 알지? 그런데 여기 일본 해구는 일본 쪽이 우리 동해 쪽이 동해 밑에 있는 판은 유라시아 판이야. 해양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판이, 그러니까 대륙판이,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해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일본이고, 그럼 이제 요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섬이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일본 열도라고 그래. 화산 활동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태평양판이 밑으로 들어가. 그런데 자, 요 칠레 페루 해구는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섬이 아니라 대륙입니다. 계속 쭉 연결됐잖아요. 바다가 없죠. 그러니까는 나스카판이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를 계속 밀어버릴 거야. 그러면 요 남아메리카판 자 여기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요 나스카판하고 충돌이 해서 힘을 받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솟아버려요. 그래서 스콕 산맥이 만들어져. 자, 이 스콕 산맥을 뭐라 하냐면은 안데스 산맥이라고 그래요. 안데스 산맥. 이거 우리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야. 지금 내가 언급하는 것들은 최소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 문제로 나오는 것들. 알겠니? 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통합 때 다 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통합됐던 걸 바탕으로 이제 내용이 더 추가가 되니까 이제 기본적인 통합됐던 것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내용이 지금 외워둘 게 되게 많어. 어쩔 수 없다. 처음에는. 근데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둘 다 외우기만 하면 문제 풀기가 쉬운 편이에요. 근데 이게 암기라고 해서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기본 단어, 용어, 기본적 개념. 이게 확실히 잡힌 상태에서 암기가 돼야지 그것조차,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이 안 잡힌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외우게 되면 내가 외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이걸 살짝 변형을 시켜버려. 그러면은 이 변형을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외웠잖아? 명칭을 외웠지? 근데 이거를 한쪽만 딱 띄워줘가지고 그냥 A, B, C, D 이렇게 넣어버릴 거야. 그 원리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지. 그 얘기야. 당연히 이제 뭐 내일 모레 시험이 외워야지. 근데 지금은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부터 외워놔야 돼. 기본 정의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기본 개념을. 그래야 발산이 뭐냐. 그치? 섭입이 뭐냐. 이런 단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해령, 해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판이 뭔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판이 엇갈리네, 변한 단층이네, 만나네, 해구네, 자 볼록 솟았네. 그래서 어떻게 돼? 산맥, 스콕 산맥이네. 충돌에 의해서. 그래서 이 수렴형 경계는 두 가지로 나누죠. 판이 소멸되는 소멸형 경계도 있고요. 자 이렇게 충돌하면서 스콕 산맥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건 충돌형 경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갈 수 있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먼저 기본적인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외웠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단순하게 그냥 외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생원이나 화원 같은 경우는 암기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수능 과목이야. 그 학교 내신에서 뭐가 나오겠니? 그치, 수능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낸단 말이야. 우리가 그 문제를 풀려면 아니 외워서 다 되면 전부 다 생원하고 지워 다 1등급 나오고 그래야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난이도가 조절이 돼. 단지 이제 물리나 화학처럼 어떤 복잡한 계산이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 복잡한 계산이 들어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해를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하는 것들, 살짝 변형된 것들을 제대로 풀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것들, 결국 보기 하나하나에서 헷갈리는 거거든. 그 보기를 제대로 풀려면 기본적인 것을 잡아가야 돼. 왜? 그 기본적인 걸 바꿔놓고 약간 툭 틀어놓고 보기가 나오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이 생성되는 발산형 경계 두 판이 자, 멀어지는 수렴형 경계 보전이 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판의 생성, 판의 소멸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충돌도 있어요. 판의 충돌. 그래서 여기가 대표적으로 스콕산맥이 되지. 그래서 여기는 해령, 해구, 습곡산맥, 자, 유지가 변환단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란 얘기지.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소멸형과 충돌형이 있다. 소멸과 충돌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판 구조야. 판 구조론. 자, 그럼 호상열도는 그 해구 중에서 섬, 이제 일본 같은 섬. 이거 호상열도라고 그래. 그래서 일본 열도.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나 해구 쪽은 필리핀이잖아. 필리핀 섬이잖아. 그래서 거기 열도.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호상열도.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호상열도라고 그래. 화산 활동이 활발한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을 호상열도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 필리핀을 호상열도라고 그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화산이 일어나면 화산이 발생하면 지진도 같이 발생해요. 필수예요. 무조건.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는 곳인데 무조건 화산이 나오나? 그건 아니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습곡산맥 또는 변환단층이야. 변환단층. 자, 지진은 일어나지만 천발 지진이 일어나지만은 화산 활동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후 관계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자, 그럼 이런 판구조론이 어떻게 성립됐냐? 아까 얘기했지.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륙설, 해양적 확장설 이 세 개를 복합해서 보니까 판구조론이 나오게 된 거야. 근데 판구조론도 이제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게, 자, 다시 아까 우리 판의 경계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제 경계만 표현했고요. 나중에 이제 화산 때, 지진 때를 보는데, 보통 화산과 지진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알겠니? 네. 그런데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화산섬이 있어요. 하와이. 자, 판의 경계니? 아니잖아요. 중심부잖아요. 자, 중심부에 하와이 열도가 있어. 여기 화산섬이야. 그 여기에서 지각변도 일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요. 판의 경계가 아닌데? 멘틀이 상승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닌데? 하강하는 곳이 아니고 평형 이동하는 곳인데? 예외?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판 구조론만 가지고는 설명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자, 판의 중심에 있어. 그럼 판의 중심에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풀룸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판 구조론은 현재 판의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한다면, 풀룸 구조론은 판 중심에 나타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할 거야. 그래서 판 구조론과 풀룸 구조론을 합치면은 지구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